위한 상관식의 사관관 개념 정리 반드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원형에 대해 다뤘는데 그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원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면 어떤가요? 내 진솔한 표정을 가릴 수 있죠.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게 마스크 안에서 상상 욕하는 사람이 많다고. 페르소나는 개인이 대중에게 자신을 보이는 방식을 얘기해요.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적응적일 수도 있고 매우 일상적인 원형이에요. 그렇지만 페르소나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으면은 진짜 내가 누군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겠죠. 정작 그림자, 자기와 멀어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아니마, 아니무스입니다. 자신과 다른 성이 가지고 있는 감정,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불편하신가요? 그치만 엄연히 생물학적으로 차이를 빚는, 그래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내려오는 집단의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서적이고 양육적이다, 남성은 논리적이고 강하다 이런 식인데 꼭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지만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마는 남성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여성성을 얘기합니다. 아니무스는 반대로 여성의 안에 있는 남성성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남성성과 아니마가 공존하고 여성에게는 여성성과 아니무스가 공존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분석 심리학의 핵심은 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니마, 아니무스를 공존해서 펼쳐야겠죠. 분석 심리학의 이상은 원형을 무시하는 것도 마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균형이에요, 균형. 자, 다음 그림자. 그림자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 이것만으로 한 학기를 다 해도 될 정도예요. 여기선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다. 이렇게 내가 의식하는 나의 무의식적인 반대의 모습, 이것을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평화를 사랑해, 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게 더 편해 이러는 사람한테 너는 파괴와 혼돈 그리고 승부욕을 그림자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죠. 실감이 날까요? 하지만 그림자 원형에 따르면 만약에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을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충분히 잠들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림자가 마냥 나쁘고 안 좋은 것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말했죠? 통합이라고요. 그림자 역시 받아들이는 것, 억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자기, 셀프는 이런 성격의 조직과 통합을 가져오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프가 동네 일진인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원형들을 불러온다. 그래서 그 동네에 평화를 가져온다. 간혹 미술 치료하는 분들이 만다라라는 거를 그린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원형이 인류의 보편적인 상징이라면 분명 과거, 신화, 점성술, 연금술, 인류학, 종교 이런 거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걸 찾아서 통합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만다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만다라 그림 그리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리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만다라를 그릴 때 그래 이게 나한테 있는 원형을 다시 통합하는 작업이야 하면서 그리면은 뭔 소린지 못 알아볼 거야. 자, 이번 시간 마무리로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분석심리학은 성격의 태도와 기능을 나누었는데요. 태도에 해당하는 게 내향형인가 외향형인가 이거고요. 기능에 해당하는 게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것들, MBTI에서 많이 봤던 유형들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이미 MBTI 관련 내용 조금만 찾아봐도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개념을 고안했던 융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융은 이 두 가지의 태도와 네 가지의 기능을 융합해서 8가지의 유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8개 카테고리에 넣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융은 정보를 분류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인간에게 라벨링을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택배 보내려면 전국 어디에 있던 거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시 재분류되는 거 아시죠? 근데 누가 이래봐요. 얘는 전라도에서 온 택배니까 그냥 전라도에 있는 아무 집에다가 넣고 와. 이럴 수 있나요? 사람마다 집 주소가 다 달라요. 호남, 영남 이런 전체적인 라벨링으로는 개개인의 독특함, 다양성, 고유함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현실이 되고 우리들은 이 MBTI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분석 심리학의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